나 진짜 미안하다. 아니, 사람들이 하도 아이유 얘기만 아이유잖아. 신이잖아. 아이유. 슬립 모드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벌써 5개, 슬라이드 5개가 끝나가죠. 이후에도 아마 지금까지 진행된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없을 거고, 뭐랄까요? 쉬운 개념들이 쭉 나오고 잠깐씩 좀, 좀 추상적인 좀 머리를 오래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끝날 때까지 반복될 것 같습니다. 제가 리니어 인디펜던스 이야기 하고 있었고, 그 마지막 부분에 저번 시간에 이제 리니어 디펜던스 선형 독립, 선형 의존 이게 어떤 개념인지 살펴봤었고요. 좀 제목만 볼까요? 리니어 디펜던스 다시 얘기를 잠깐 할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벡터들이 리니어리 디펜던트하다는 것은 0이 아닌 코에피션트들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서 0을 만들 수 있으면 그런 경우 이제 리니어리 디펜던트하다고 부르는 거고, 다시 얘기하면 아무거나 하나가 나머지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인디펜던스는 그렇지 않은 경우 0인 개수들을 사용을 해야만 0을 만들 수 있는 경우, 0이 아닌 것들 가지고서, 그러니까 0이 아닌 것들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부 다 0은 아닌 하나라도 0이 아닌 걸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했으면 그건 0이 절대 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그런 벡터들을 이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고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 화살표 이렇게 그려놓은 것처럼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이라고 하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 A1부터 AK까지 라고 하면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0이 나왔다는 건 바로 그 정의에서 바로 따르는 것이 모든 코에피션트들이 0이었다 라고 결론 낼 수 있다는 거였죠. 반대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고, 지금 이 방향의 이야기, 위에서 아래로 가는 이야기는 간단하지는 않은, 아무나 이해하지는 않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려운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다른 어떤 것, 그러니까 이 A1부터 AK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 K개는 아무거나 하나를 뽑아서 나머지 K-1개의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었는데, 지금 이 벡터들 A1부터 AK까지가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다고 하면 임의의 벡터를 이렇게
그 임의의 벡터 x를 a1부터 ak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표현 방법은 유일하다 하는 얘기였어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지 않다고 하면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고 하면 표현을 할 수, 임의의 x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벡터 처음 배웠을 때 이야기했던 뭐 벡터 합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저 평면 위에 어떻게 이쪽으로 쭉 몇 배 키우고 저쪽으로 몇 배 키워서 둘이 합하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거랑 연결이 됐었어요. 이게 표현 방법이 유일한지 표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베이시스는 뭐였죠? 베이시스는 차원 개수와 같은 만큼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모여 있으면 걔들은 이제 베이시스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 얼굴이 어떻게 없애죠? 차원 개수만큼 이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이 모여 있으면 이제 베이시스라고 부르는데 그 전에 제가 잠깐 넘어간 거 그 n 차원 벡터라고 하면 많아봤자 n 개의 리니얼 인디펜던트 벡터가 존재하고 그거 넘어가면 반드시 리니얼리 디펜던트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베이시스 왜 하필 n 개의 벡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냐 하면 n 개의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있어야 그 n 차원 공간상에 어떤 포인트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차원 공간상에서 이 두 개만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이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되지 않는 3차원 공간상의 포인트들이 존재하겠죠. A2가 이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x가 1, 2, 0 이런 벡터 같으면 A1과 A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할 수가 있죠.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이거는 A2에다가 2배를 하고 빼기 A1 이렇게 하면 되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의 이 지금 3차원 공간상에서 그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벡터 두 개만 있으면 표현 못하는 벡터들 있죠. y는 0, 0, 1 이런 벡터는 어떤 방법으로도 A1과 A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3차원 공간상에서 예를 들어서 리니얼 인디펜던트 벡터가 3개 있으면 걔들 가지고는 3차원 공간상의 어떤 포인트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셋이 분명히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죠. 얘네 셋은. 그럼 x는 이 세 개로 어떻게 표현해요? 0 곱하기 a 하면 되고 y는 이 세 개로 어떻게 a1, a2, a3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까요? 3에다가 1을 곱하고 a2를 빼고 그다음에 0 이렇게 하면 되네요. 어, 이러면 a1, a2, a3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x도 y도 표현할 수 있고 사실은 아무 벡터나 갖다 줘도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3차원 공간상에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 3개가 있으면 이걸 이제 베이시스라고 내가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부르겠다는 거예요. 왜? 3개보다 적은 경우, 예를 들어서 A1, A3만 있는 경우랑은 다르죠.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그 차이점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베이시스보다 좀 더 제한된 이야기가 뭐였냐면 오소고날리티하고 그러니까 벡터들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걸 떠나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더해서 더 나가서 벡터들이 서로 다 수직이다. 그럼 오소고날하다. 이렇게 불렀고 노말하다는 것은 노멀라이즈 되어 있다. 크기가 1이다 하는 이야기였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오소노멀한 벡터들로 이루어진 베이시스. 또 특별하게 이름을 오소노멀 베이시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n차원 공간상에서 n개의 오소고날하고 크기가 1인 벡터들. 굉장히 간단한 예제로 유닛 벡터 있었죠. 여기도 있었고. 그리고 오소노멀 익스펜션. 이게 지금 요 어떤 형태냐면 A1부터 AN까지의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죠. 괄호 안에는 다 스칼라 숫자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한 것을 그러니까 A1부터 AN까지가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라고 하면 그 경우에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X를 A 베이시스들에 대해서 오소노멀 익스펜션 해놨다. 쭉 펼쳐놨다 이거죠. 제가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텀 뭐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텀은 X의 A1 방향으로의 성분이다. X가 이렇게 있고 A1과 A2가 오소노멀한 베이시스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괄호 안에 있는 A1 트랜스포즈 X는 A1과 X의 이너 프로덕트는 뭐라고 했냐면 이 파란색의 길이가 A1 트랜스포즈 X라고 했어요. 이 길이가 A1 트랜스포즈 X. 그리고 요 붙어있는 A1은 그 길이를 갖는 요만한 길이를 갖는 A1 방향의 벡터란 뜻이죠. 그래서 결국 파란 벡터, 제 위에 그린 파란 벡터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개밖에 없다고 하면 이건 뭐겠냐면 A1 트랜스포즈 X, A1 더하기 A2 트랜스포즈 X, A2 이거겠죠. 지금 2차원 상에서 이야기니까.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A2 방향으로의 X의 성분. 지금 제가 방금 동그라미 친 거는 A2 트랜스포즈 X, 이 길이가 A2 트랜스포즈 X고 그리고 그 길이로 A2 방향으로의 벡터라는 이야기니까 여기 두 번째 A2 방향으로의 파란색 벡터를 의미하죠. 그러면 두 파란색 벡터, 얘는 이쪽 벡터였고 얘는 이쪽 벡터였고 그 두 개의 합으로 X를 표현한 거죠. 지금 X를 이 두 개의 합으로 두 벡터의 합으로 표현했는데 그 둘은 기분 좋게도 수직으로 이렇게 쪼개진 두 개의 벡터의 합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난 A1과 A2 벡터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으면 벡터는 이 두 개죠. 이건 이미 스칼라고 벡터고 이 표현한 벡터 두 개는 오소고널하고 수직이다. 오소고널하고 크기가 1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제 제 예고 드렸던 것처럼 그람 슈미츠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고 저 뒤에 적혀 있는 것처럼 오소고널라이제이션
라이즈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만든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오퍼레이션 명사. 그래서 수직하게 만들기, 뭐 이런. 그러니까 그람 슈미트 알고리즘은 뭐냐면 A1부터 AK까지의 벡터가 있을 때 걔네들을 수직하게 만들기가 아니고 걔네들을 가지고 어떤 수직한 벡터들을 만들어내는 수직한 벡터들 A1과 A2가 있으면 수직한 벡터들을 어떻게 만들어? 수직한 벡터들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만들어요? 이렇게 수직하게? 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수직한 벡터들을 수직하고 노멀라이즈된 벡터 Q1부터 QK까지를 뽑아낼 건데 걔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A1부터 AK까지 이 벡터들이 만들어내는 공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네. 지금 그 얘기부터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A1이라는 벡터가 있고 A2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의 지금 A1과 A2 두 벡터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둘을 가지고 임의의 코에피션트들을 붙여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막 만들어. 뭐 그러니까 A1 곱하기 알파 1 베타란 거 썼으니까 베타 더하기 베타 2 A2 그리고 베타 1과 베타 2는 어떤 숫자, 임의의 숫자. 그럼 이런 Y들의 집합, A1과 A2가 있을 때 Y들의 집합 뭐가 될까요? 수학에서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수직 바를 긋고 베타 1과 베타 2를 실수일 때 지금 제가 밑에다 쓴 이야기가 뭐예요? 그냥 위에다가 대충 막 썼는데 밑에다 쓴 거는 엄밀하게 수학적인 표현으로 쓴 거죠. 베타 1, 베타 2 어떤 실수들에 대해서 A1과 A2를 가지고 그 베타 1, 베타 2 내가 뽑아낸 임의의 실수들을 가지고 뽑아낸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그런 벡터들이 나오죠. 그 벡터들의 집합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어떤 벡터들이 있을까요? A1과 A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 수 있는 벡터. 어떤 거예요? 사실 이 평면 위에 제 지금 칠판 평면 위에 모든 포인트들인 거죠. 아니면 A1과 A2가 이렇게 생겼고 A1은 그 반대로 정확하게 반대로 얼라인되어서 A1이라는 벡터. 이렇게 되어 있으면 A1과 A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포인트들의 집합은 뭐예요? 왼쪽 그림과는 다르게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 A1과 A2 얼라인되어 있는 이 방향 위에 점들만 나오죠. 그렇죠? 그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이야기랑 비슷하잖아요. 이게 둘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게 왼쪽처럼 이렇게 딱 방향이 다르게 되어 있으면 어떤 포인트들이든 이 평면 위에 어떤 포인트이든지 간에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할 수 있고 얘는 아니고 오른쪽은 아니고 지금 여기 적힌 것처럼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어떤 벡터들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벡터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리니어 컨비네이션들의 집합을
스팬이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뭐 스팬 이렇게도 부를 수 있겠죠. 스팬 A1과 A2로 만든 스팬. 그러면 이제 왼쪽 그림에서는 A1과 A2로 만든 스팬, A1과 A2로 스팬한 공간은 그냥 이 평면 전체가 되는 거고, 오른쪽은 A1과 A2로 만든 스팬은 평면 전체가 되지 못하고, 요 지금 그 A1과 A2가 향하고 있는 그 벡터 방향, 그 선분, 아니 직선 위에 있는, 뭐 결국에 이 직선 위에도 무수히 많은 포인트들이 있긴 하죠. 그러면 이 정의를 가지고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다시 한번 베이시스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베이시스는 n개의 A1부터 n개까지 n개의 벡터들인데, 베이시스라고 하는 것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n개의 벡터라는 이야기죠. 그럼 베이시스의 스팬, 이거를 이제 A1부터 이 베이시스들을 다 모아서 이 집합을 S라고 하면, S의 스팬은 뭐예요? S가 스팬하는 공간은 n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 있으니까 n차원 공간 전체인 거죠. 그러니까 베이시스란 건 뭐냐면 n차원 벡터들로 이루어진 베이시스라고 하면 뭐냐면 그 n차원 공간 전체를 스팬할 수 있는 그 벡터들의 집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평면 위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A1이 1, 1, 0, 0, A2가 1, 1, 0이라고 하면 이 두 개의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 S에 대해서 이 S가 스팬하는 공간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 3차원 공간상의 벡터 두 개잖아요. A1은 이쪽 방향으로 놓여 있고, A2는 이쪽 방향으로 놓여 있고. A1과 A2가 스팬하는 공간은 뭐예요? E1과 E2가 존재하는 이 바닥 공간이죠. 바닥. 그 E3 방향으로 위로 이제 고도가 있는, 이게 지금 지구라고 하면 E1과 E2가 땅이고 E3가 이제 고도가 올라가는 방향이라고 하면 지금 A1과 A2가 스팬하는 공간은 땅이죠, 그냥.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베이시스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아무 숫자나 갖는 애를 붙여버리면 A3는 어떻게 되죠? 뭔가 이 위로 올라가는 뭐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걔가 하나 더 추가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3차원 공간 전체를 스팬할 수 있는 그런 벡터들이 되는 거죠.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그 얘기 왜 했냐면 이 스팬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벡터들로 스팬되는 공간, 어떤 벡터들이 스팬이 뭐예요? 이렇게 쭉 늘리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쭉 막 적당히 막 맘대로 늘려가지고 그 둘을 더 쭉쭉쭉. 그래서 이 스팬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걔가 결국 이제 리니어 디펜던스, 리니어 인디펜던스, 걔들하고 바로 또 이어지는 이런 개념이라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왜 하필 지금 말을 했냐면 이 Q1,
오소고널한 A1부터 AK까지의 벡터들을 가지고 어떤 오소고널한 벡터 Q1부터 QK를 만드는데 어떤 조건, 아무렇게나 이렇게 찍어내는 게 아니라 A1부터 그 원래 AK의 벡터랑 새로 만들어진 Q1부터 QK의 벡터가 스팬이 동일하도록 오소고널한 벡터들을 뽑겠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얘는 원래 주어진 벡터 A1과 A1부터 AK까지가 스팬하는 공간이고 얘들 근데 Q1부터 QK도 같은 공간을 스팬해. 그런데 Q1부터 QK까지는 오소노말. 지금 오소노말하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하여튼 오소노말한 벡터들, 그러니까 오소고널하고 크기가 1인 벡터들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Q1부터 QK 지금 뭘 뽑아내려고 하는 거냐면 A1부터 A1, 그 원래 주어졌던 K개의 벡터가 스팬하는 공간에 대한 그 오소노멀한 벡터들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보시죠. 어떤 이야기인지. 이 알고리즘부터 딱 이제 써놓고 보는데요. 갑자기 알고리즘 써놔서 좀 어려워 보이는데 A1부터 AK까지 벡터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지금 1부터 K개의 벡터가 있죠. 그럼 순서대로 하나씩 하겠다는 거예요. I를 1부터 K까지 돌리면서 이거 꼭 코드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드 만든 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첫 번째 I1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면 I1부터 K까지 요 세 개를 쭉 돌리겠다는 거예요. 반복하겠다. 첫 번째는 이게 뭐야? Q1 tilde라는 이런 벡터를 만드는데 뭐냐면 지금 뭐 이거 왼쪽은 어떻게 오른쪽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AI는 주어져 있으니까 AI에서 뭘 계속 요걸 빼고 요거를 1부터 I-1까지 계속 빼는데 처음 뺀 건 뭐예요? 처음 뺀 거는 AI의 Q1 방향 성분인 거죠. 우리 아까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요 그림에서. 첫 번째 얘 동그라미는 X의 A1 방향 성분. 파란색 벡터.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벡터. 그것처럼 첫 번째 AI에서 계속 뭘 빼주냐면 Q1 방향 AI의 Q1 방향 성분부터 QI-1 방향 성분까지 다 제거해버린다는 이야기이죠. 이거 간단한 거 이따가 볼 거니까 간단한 그림 놓고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일단 그 계산을 해. 그러니까 QI tilde는 뭐냐면 이전 Q1부터 QI-1 직전까지의 QI들을 가지고 AI에서 그 성분들을 다 뺀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제 다 빼놨더니 0이다. 이거 그러면 무슨 이야기겠어요? 0이 얘가 0이라는 이야기. 0이라면 끝내라? 왜 끝낸다는 이야기예요? 얘가 0이라는 이야기는 다시 써보면 AI는 저쪽으로 다 넘기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AI가 Q1부터 QI-1까지 이전 QI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이 AI들이 A1부터 AK까지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한지를 체크하는
기능을 그러니까 이 그람슈미트 알고리즘 여기 써놓은 알고리즘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은 그 입력된 A1부터 AK까지의 K개의 벡터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냐를 체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스텝에서 이 테스트 포 리니어 디펜던스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계속 I1부터 K까지 이걸 쭉 돌릴 텐데 2번 스텝에서 어떤 I에서든지 간에 2번 스텝에서 이게 만족이 0이 딱 나와버렸다고 하면 그 이야기는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AI가 이전 A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된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두 번째 스텝에서 걸려버리면 얘네들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데 지금 요 위에서는 AI가 Q1부터 QI-1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방금 전에는 AI가 이전의 AI들 A1부터 AI-1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 둘이 같은 이야기인데 왜 같은지는 뒤에 또 이야기를 할 거고 하여튼 두 번째 스텝은 그런 이야기고 세 번째 스텝은 어때요? 세 번째 스텝은 별거 아니죠. 요 QI tilde는 뭐냐면 AI에서 이전 QI들의 성분들을 다 빼낸 그러면 뭐 임의의 크기를 갖는 누가 있을 것이고 걔를 그냥 자기의 크기로 나눠서 노멀라이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다 거치면 만약에 2번에서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 만들어진 QI들 Q1부터 QK들까지는 3번 스텝을 거쳤기 때문에 얘네들은 당연히 다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겠죠. 크기가 1이겠죠. 요 그림이 뭔지를 아까 여기서 볼까요? 아까 지금 요 그림 좀 더 뒤에 가서 X가 이렇게 있었고 X가 있었고 여기가 지금 A1이 있고 여기가 A2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걔를 방금 우리가 뭐 했어요? 이렇게 수직성분 두 개로 쪼개서 A1과 A2 방향으로 직사각형이 그려지게 수직성분 두 개로 쪼개서 이쪽 성분이 뭐라고 했냐면 A1 트랜스포즈 X A1 이 성분은 A2 트랜스포즈 X A2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X를 A1 트랜스포즈 X A1 더하기 A2 트랜스포즈 X A2 이렇게 썼어요. 다시 보면 X A2 트랜스포즈 X A2는 뭐냐면 X 빼기 A1 트랜스포즈 X A2. 얘를 분홍색으로 그리면 분홍색 벡터가 있고 여기 파란색 벡터가 있고 그러니까 까만색 벡터 X를 서로 수직한 파란색 벡터와 분홍색 벡터로 지금 쪼갠 거죠. 얘는 뭐야? 얘는 분홍색 벡터고 분홍색 벡터는 다시 이야기해서 뭐냐면 X에서 X의 A1 방향 성분을 제거한 거라는 이야기. 얘는 이렇게 이 방향의 벡터고 X는 이렇게 되는 벡터. 그렇죠? 요 절차가 아까 그람슈미트 알고리즘 첫 번째 스텝에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어떤 벡터를 A1 방향의 어떤 벡터 그 성분을 제거하고 남은 것들을 뭔가 찾아내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그 X에서 A1 방향으로의 X 성분을 제거하고 나면 남은 것들이
뭐 분홍색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X에서 요 검정색 X 벡터에서 A1 방향 파란색 벡터 성분을 제거하고 나머지만 살펴보면 나머지는 그 제거시킨 A1 방향하고 수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절차를 이 절차를 지금 2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뭐 높은 차원에 대해서 똑같이 해버리면 그게 바로 서로 수직인 벡터를 뽑아내는 이런 과정이 되겠어요. 그램스미트 과정. 적혀 있는 두 문장 살펴보면 이거 아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번 스텝에서 끝나면 리니얼리 디펜 이 i번째 루프에 여기 이제 이 i번째 루프의 두 번째 스텝에서 이걸 만족을 해서 끝났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AI가 이전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다. 즉 A1부터 AK까지가 리니얼리 디펜던트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같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안 끝나면 뭐 끝까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는 이야기. 지금 여기에서 여기 이제 그림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A1과 A2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람슈미트 첫 번째 스텝은 첫 번째 스텝 어떻게 할지가 안 적혀. 여기 i가 1일 때 첫 번째 스텝은 요거 한번 뜯어보세요. 뜯어보면 i가 1일 때 첫 번째 스텝은 보면 ai에서 이게 보면 i-1까지의 qi들을 가지고 다 쓰는 거니까 그럼 i가 1일 때 이 스텝에서 여기 뭐예요? q0까지? 근데 q0이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i-1이 있을 때까지 얘네들이 있을 때까지 지금 쭉 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은 어떤 의미냐면 q1 틸다는 그냥 a1이라는 거예요. 빼기 지금 뒤에를 다시 쓰면 뭐냐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거 ai 빼기 k를 1부터 i-1까지 그래서 qk 트랜스포즈 a i qk 이거 쓴 거죠 지금. 근데 i가 1일 때는 지금 이 썸 자체가 i-1까지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할 게 없는 거예요. k를 1부터 0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스텝은 그냥 q1 tilde는 a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q1은 뭐예요? 이거를 노멀라이즈 하는 거니까 a1의 놈으로 나눠버린 거. 그게 그냥 첫 번째. 첫 번째 그람슈미트 첫 번째 스텝은 지금 요 회색 원이 지금 크기 1인 반지름 1인 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스텝은 Q1 tilde는 그냥 A1 그대로 쓴 거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 하면 요 초록색 Q1을 얻었죠. 그러면 이제 i는 1일 때가 끝난 거예요. 그럼 i는 2일 때. 지금 i를 1부터 k까지 쭉 돌려야 되잖아요. i1 스텝에서 얻어진 것은 결국 A1 방향의 그 크기가 1은 노멀라이즈된 벡터가 얻어졌습니다. A2는 그대로. 그럼 그 두 번째 스텝 뭐예요? 두 번째 스텝은 여기 있는 것처럼 A2에서 이거 썸 다 하면 뭐죠?
그냥 Q1 트랜스포즈 A2 Q1. 두 번째 스텝은 얘죠. 즉 A2에서 A2의 Q1 방향 성분을 제거시켜라. A2의 Q1 방향 성분은 뭐죠? A2의 Q1 방향 성분은 여기 요 벡터죠. 그거를 빼. A2에서 요 성분을 빼면 지금 얘가 Q2 tilde가 이렇게 얻어지겠죠. 그러면 두 번째 스텝 체크해 보면 0이 아니고 0이 아니면 크기로 나누면 요 Q2가 얻어집니다. 이렇게 A1과 A2를 스팬하는 전체 이 평면 위의 전체 공간을 동일하게 스팬하는 두 개의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건 당연하고 두 개의 오소노멀한 뭐 이 경우는 베이시스라고 해도 되겠죠. 2차원 벡터고 두 개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요 그람 시미트 알고리즘 두 개의 스텝만 지금 세 개짜리 스텝은 이 A3가 만약에 A3가 똑같은 평면 위에 이렇게 A3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스텝에서 A3가 이렇게 있고 A3에서 세 번째 스텝은 여기 밑에다 자리가 잘 없는데 I가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점선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회색 점이 있고 Q1이 이쪽에 있었고 Q1이 여기 있고 이쪽 방향으로 Q2가 있습니다. Q2 그다음에 세 번째 벡터 A3가 이쪽 방향으로 있었다. 그러면 세 번째 루프에서 I3일 때 첫 번째 스텝은 뭐죠? Q3 틸다는 A3에서 Q1 방향 성분, Q2 방향 성분 다 빼버리라는 거죠. Q1 트랜스포즈 A3, Q1 빼기 Q2 트랜스포즈 A3 두 성분을 다 뺀 거예요. 다 빼보면 어떻게 돼요? Q1 방향 성분, 이 성분이 될 것이고 이렇게 직각이 되게 Q2 방향 성분, 직각이 되게 또 이렇게 됩니다. 다 빼면 없죠. 왜냐하면 A3가 Q1 방향 성분과 Q2 방향 성분만 가지니까 또 다른 방향 성분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I 세 번째에서는 그러니까 세 번째 루프의 두 번째 스텝 Q3 틸드가 0이냐? 0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A1, A2, A3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지 않다. A3는 Q1과 Q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A3가 지금 이 평면 위에 지금 평면 위의 이야기가 아니고 A1과 A2는 지금 주어져 있는 것처럼 이 평면 위에 있는 거고 A3가 이 평면 위에 놓여 있지 않고 이 종이 위로 살짝 들려 있다. 지금 제가 그린 이 빨간색 벡터에다가 이 종이 위로 살짝 이렇게 위로 들려 있다고 하면 그 상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세 번째 스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첫 번째 스텝, 그러니까 첫 번째 루프, 두 번째 루프에선 동일하게 Q1, Q2 얻어낼 수 있고 A3가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빨간색 방향 화살표 더하기 이 종이 윗방향으로 약간 이렇게 들려 있다고 하면 그러면 세 번째 루프에서 얘를 다 뺐을 때 0이 안 되죠. 종이 위로 올라오는 어떤 성분이 남아 있겠죠. 이거 다 빼면 지금 종이 위에 있는 이 성분들만 다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평면 위에 있는 성분들만 빠지는 거고 평면에서 벗어나 있는 그 성분이 여기서 뭔가 그러니까 A3가 평면을 벗어나서 있다고 평면 위에 있지 않고 그 평면 밖에 있다고 하면 그 평면 성분이 제거되고 그 종이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종이 위에 공간에 이렇게 떠 있는 어떤 성분이 Q3 tilde로 남을 겁니다. 그럼 그걸 또 노멀라이즈 해버리면 종이랑 수직한 어떤 Q3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3차원에서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위의 차원에서는 저는 머릿속에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머릿속에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그리긴 어렵겠지만 개념적으로는 지금 제가 우리 하고 있는 이야기처럼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 그램 슈미트 뭐 이름 복잡하게 붙여서 부르지만 별게 아니라 순서대로 하나씩 그 오소노말한 벡터들을 만드는데 그 이전에 있던 오소노말 벡터들의 성분들을 다 제거하고 그러면 남는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그 이전 것들의 스팬에 포함되지 않는 또 다른 오소노말 벡터를 만들어 나가고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개념적으로는 그렇고 지금 3페이지 남았는데 3페이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분석한다고 하는데 어널리시스 한다고. 우리 지금 이야기했던 우리 지금 상상 2차원 여기서 상상하기로는 그래 이렇게 빼고 A1 방향 남기고 A1 방향 뭐죠? 그러면 Q1 만들고 Q1 방향으로 빼버리고 하면 Q1 방향 거 빼면 이제 수직인 거 나오고 그걸 또 노멀라이즈 하면 당연히 둘은 오소노멀한 벡터들이 되고 이거를 지금 2차원에서는 뭐 명확해 보이는데 좀 엄밀하게 다른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더 높은 차원에서 또 지금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거랑 눈으로 확인하고 지금 간단하게 확인한 거랑 같은 게 성립을 하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결론 내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만들어진 Q들 이 전부 다 오소노멀하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데 노멀 이 부분은 증명하기 쉽죠.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tilde 이렇게 해서 뭐 다른 방향 성분들 다 제거한 애를 가지고 그냥 이 크기 1 되게 만들었으니까 이거 노멀라이즈 된 건 이제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살펴보려고 하냐면 이제 우리 인덕션이라고 부르는 귀납법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할 텐데 이게 이 1부터 i까지의 Q1부터 QI까지가 오소노멀하다는 걸 보이기 힘들어 보이니까 순서대로 보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귀납법에 이제 그 귀납법이란 어떤 것이냐 이 i번째 뭐 Q1부터 QI까지 이게 어떤 성질을 만족한다는 걸 보이고 싶으면 가정을 하는 거예요. 1부터 i-1까지가 그 가정을 성립한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서 그 다음 스텝까지 i번째까지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Q1에 대해서 뭔가 성립한다는 걸 보이면 우리 그 인덕션에 의해서 Q1, Q2에 대해서 성립하고 그 다음에 Q1, Q2가 만족을 하면 아까 우리 가정이 뭐였어요? i-1까지 만족을 하면 i까지도 만족을 한다는 걸 증명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Q1부터 Q3까지가 다 맞는 거고 뭐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 고등학교 때 공부하신 적 있죠? 그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절차를 거쳐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정은 뭐죠? 귀납법의 가정. Q1부터 이게 무슨 얘기냐면 Q1부터 QI-1까지가 이게 I-1개가 오소노멀하다고 한 가정을 하자. 그러면 QI가 껴들어가도 I개로 하나 늘어나도 오소노멀하다는 것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걔는 이 오스고날라이제이션 스텝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스고날라이제이션 스텝 요거잖아요. 오스고날라이제이션 스텝은 Q1 트랜스포 Q1 tilde QI tilde는 뭐였냐면 AI에서 Q1 tilde 또 Q1 이걸 다 뺀 거잖아요. QI-1 트랜스포즈 AI QI 이 Q1 tilde는 정의 자체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Q1 tilde는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이 귀납법 가정에서 Q1부터 QI-1까지가 그 오소고날하고 오소노말하다고 이야기했죠. 가정했죠. 그랬더니 이 정의 그 가정에 의하면 그 정의대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 정의에다가 서로 다른 I가 아닌 다른 QJ를 한번 곱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를 해보는 겁니다. 얘하고 얘하고. 이거 이너 프로덕트에서 만약에 0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J가 I가 아닌 J에 대해서 이게 0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0이라면 QI-TLD는 그 다른 그 이전의 Q하고 수직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쭉 해보면 보면 I가 이게 뭐야 J랑 다르니까 쭉 보면 Q1부터 QI-1까지가 그 I-1까지가 오소노말 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뒤에 있던 얘네들이 다 없어집니다. 서로 수직이니까. 수직이고 한 군데만 남아요. QI랑 J랑 같은 경우. 지금 다시 그냥 직접 써놓고 한번 볼게요. 만약에 Q4 필드는 뭐였냐면 A4에서 Q1 트랜스포즈 A4 Q1 빼기 Q2 이렇게죠. 지금 4차원 공간상에서의 그람슈미트 네 번째 루프의 첫 번째 스텝은 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건 이제 정의이고 Q4 tilde의 정의고 그 전에 인덕션에서 가정하기를 Q1부터 Q2, Q3가 오소노말하다. 이런 가정이 있다고 하고 그러면 Q4 tilde는 계산을 해보면 이 다른 4가 아닌 다른 Q 뭐 예를 들어서 Q1을 여기다 트랜스포즈 Q4 tilde 이거 해볼게요. 해보면 뭐가 남냐면 이 오른쪽에다 다 Q1 트랜스포즈 곱하면 되니까 Q1 트랜스포즈 A4가 남고 두 번째는 이거 어떻게 되죠? Q1 트랜스포즈 Q1 트랜스포즈 A4 Q1 지금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는 이거 정리해보면 여기서 스칼라는 뭐고 벡터는 뭐고 지금 이거 보면 이 동그라미가 스칼라고 그죠? 동그라미가 스칼라고 벡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서 쓰면 이거를 저 책에 있는 것처럼 스칼라 앞으로 빼고 Q1 트랜스포즈 A4 빼고 이 Q1 트랜스포즈 Q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Q2 트랜스포즈 A4 Q1 트랜스포즈 Q2 세 번째도 Q1 트랜스포즈 Q2 되면 이제는 인너 프로덕트 다 인너 프로덕트들만 나타난 거죠. 근데 얘는 인덕션 가정에 의해서 1이죠.
우수 노멀하다고 했으니까. 얘는 우수 노멀하다고 하니까 0이고 0이고. 그럼 남는 게 뭐예요? Q1 트랜스포즈 A4 빼기 Q1 트랜스포즈 A는 0이죠. 그래서 이 네 번째 루프에서 나온 Q4 tilde는 Q1과 수직이고 이 Q1 곱하지 말고 Q2 곱해보면 마찬가지로 여기가 0되고 이제 두 번째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Q2 웨이프 다 해서 또 다 0됩니다. 그래서 Q4 트랜스포즈는 전부 다 수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Q1, Q2, Q3는 오소노멀하고 Q4 tilde는 이제 오소노멀 하진 않죠. 크기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Q4를 이 Q4 tilde의 크기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 크기가 1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Q4도 서로 다 수직이고 Q4는 크기 1이니까 이제는 Q1부터 Q4까지가 전부 다 오소노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이 Q4가 아닌 뭐 이전에 있던 Q1, 그러니까 Q1, Q2, Q3 아무거나 오른쪽에 이너 프로덕트, 왼쪽에 이너 프로덕트 이렇게 형태를 곱해 보면 결국 이 뒤에 붙어 있는 얘네들 중에 다 하나 빼고는 다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근데 그 없어진 놈이 이제 그 살아남은 놈이 요 개수는 1이고 그래서 얘만 남는 거고 그게 이제 결국 맨 앞에 있던 애랑 이제 같은 애가 되어서 이제 빼버리면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증명을 한 게 만약에 Q1부터 Qi-1까지 오소노멀하다면 그 정의에 의해서 Q1부터 Qi까지 하나가 더 늘어나도 오소노멀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확인된 게 뭐예요? A1부터 AK까지 K개의 벡터들을 가지고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을 가지고 Q1부터 QK까지 오소노멀한 벡터들을 뭔가 만들어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 지금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또 다른 이야기 뭐냐면 AI가 Q1부터 QI까지의 i번째 그 주어졌던 A 벡터가 Q1부터 QI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거, 확인하고 싶다. 근데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스텝이거든요, 얘가. 첫 번째 스텝에서 얘가 이쪽에 와, 이 그람슈미츠의 첫 번째 스텝에서 첫 번째 스텝은 뭐였냐면 원래 얘네들이 다 이쪽으로 마이너스를 해서 넘어가 있던 애인데 이걸 이야기해요. 여기다가 이 QI 놈하고 곱해서 넘기고 이 마이너스를 다 저쪽으로 넘겨버리면 얻는 게 이건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정의 자체에서 뭐예요? AI가 Q1부터 QI까지의 리니어 커뮤니티 표현되냐? 표현되어 있죠. QI, Q1, QI-까지. 그 정의 자체에서 AI는 Q1부터 QI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거꾸로 이야기. QI가 A1부터 AI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되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인덕션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얘를 또 똑같이
같은 식이에요, 둘이. 같은 식인데 이쪽으로 넘기고 저쪽으로 넘기고 해보면 QI는 AI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아니 AI와 Q1부터 QI-1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인덕션으로 이 QI-1이 A1부터 AI-1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가정과 정의에서 하나를 증가시켜도 I 인덱스 하나를 증가시켜도 QI가 A1부터 I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고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순서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I가 2일 때는 그러니까 I가 1일 때는 Q1은 A1하고 같으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고 I가 2일 때 Q2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A2와 그러니까 이 2까지 해서 끝났다고 하면 Q2는 A2 빼기 Q1 트랜스포즈 A2 Q1 이렇게 되잖아요. Q2는 지금 A1과 A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되나? 요 위에서 A2는 여기 보면 Q1 A1하고 같잖아요. 그러면 A1과 A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인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하나가 증가된다고 하면 여기가 좀 꼬였는데 이 순서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저희 그 4개짜리 벡터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쭉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이걸 살펴보면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덕션 이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첫 번째 가정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보시죠. 가정을 QI-1이 linear combination of A1부터 AI-1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A1부터 AI-1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죠. 마지막 텀은. 마지막 직전 텀은 A1부터 AI-2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요거는 A1이고 A1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고 그리고 여기 AI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텀이 AI에 대한 어떤 텀이 또 있고 다 더하면 뭐예요? A1 이게 지금 이 가정에 의하면 지금 뒤에 붙은 요 Q들이 다 A1들로 표현될 수 A들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그걸 다 쭉 풀어놓으면 전부 다 A들 가지고 표현한 거죠. A1부터 AI까지로. 그러니까 QI도 A1부터 AI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AI는 Q1부터 QI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표현되고 반대로 QI는 A1부터 AI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표현된다. 그러면 뭔가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왜 하냐면 A들과 Q들이 스팬하는 공간이 똑같다는 다시 이야기해서 A들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나 어떤 벡터가 A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져 있다 하면 결국엔 그 A들 전부 다 Q들 가지고 표현될 수 있으니까 그 벡터도 동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Q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는 얘기가 그렇죠. 첫 번째 줄이 하는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벡터가 A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된다고 하면 각각의 A는 다 Q들 가지고 표현되니까
Q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될 수 있다. 두 번째 문장. 어떤 벡터가 Q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된다고 하면 각각의 Q들은 다 A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그 벡터도 Q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되는 벡터는 동일하게 A들 가지고도 똑같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묶어버리면 A들이 스팬하는 공간하고 Q들이 스팬하는 공간은 동일하다라고 이제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페이지에서, 첫 번째 어널리스트 페이지에서 우리 얻은 것은 전부 다 오소노멀하다. 만들어진 Q들이. 두 번째 페이지에서 얻은 것은 A들의 스팬하는 공간하고 Q들이 스팬하는 공간하고 동일하다. 두 가지 결론을 이 두 페이지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끝까지 간 경우 중간에 2번 스텝에서 멈추지 않고 여기 2번 스텝에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간 경우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멈췄다고 하면 제가 아까 한 얘기 같은데 이건 멈췄다고 하면 요 파트가 0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요 파트가 0이면 멈춘다는 이야기니까.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AJ가 Q1부터 QJ-1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스팬이 같다고 했으니까 AJ가 Q1부터 QJ-1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표현된다면 다시 이야기해서 AJ는 Q와 A를 바꿔서 A1부터 AJ-1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A들은 이제는 리니얼리 디펜던트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A1부터 AJ까지는 리니얼리 디펜던트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했던 거 다 얻었죠. 이 그램-슈미트 프로시저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리니어 디펜던스를 체크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입력 A1부터 AK까지의 리니어 디펜던스 체크할 수 있고 또 하나 기능은 A1부터 AK까지의 벡터들이 스팬하는 공간과 동일한 공간을 스팬하는 오소노멀한 벡터들 Q1부터 QK까지를 얻어낼 수 있다 했는데 다 확인됐죠. 그 얘네들은 이게 만약 K가 N개라고 하면 어때요? K가 그 N차원 공간에 그러니까 N차원 공간 벡터 K개가 아니라 N개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그램-슈미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리니어 디펜던스 체크 당연히 할 수 있고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면 얻어낸 Q들은 N차원 공간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공간에 베이시스를 얻는 한 가지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수직한 성분들로 다 쪼개놨기 때문에 우리 뒤에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뒤에 다음 챕터들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벡터를 서로 수직한 성분들로 쪼개고 그 수직한 그러니까 그 수직한 벡터들 오소노멀한 벡터들도 찾고 그 수직한 벡터들로 이렇게 오소노멀한 벡터들로 이렇게 익스펜션해서 펼쳐놓을 이제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이제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그 어떤 벡터의 표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우리 그 이제 오늘 이 챕터가 마무리가 됐는데 리니어 인디펜던스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고 지금 그램-슈미트 이름까지 붙어가지고 이런 알고리즘이 표현이 됐는데 이게 우리 아마 우리 수업 전체에서 가장 복잡한 알고리즘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이상 더 복잡한 건 이제 안 나올, 얘기 안 할, 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만큼 중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그람슈미트 알고리즘의 특징, 걔들이 출력하는 것들, 그다음에 절차들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쭉 써놓고서 복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가장 복잡한 것들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해하면 나머지 부분들, 이거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들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집에 가서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질문 있는 분이 있어요? 뭐 언제든지 질문 있는 분들은 저기 아이클래스에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메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뭐 언제든지 예, 어떤 방법으로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찾아오시면 가장 쉽겠죠. 오기 몸은 귀찮지만 서로 빨리 이제 답이 주고받고 이게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